새벽 5시 김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요양병원의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88배 몸은 아침마다 뻣뻣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침은 늘 죽이었습니다. 식사 후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 밖에는 뭐가 있을까?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영수의 세상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오늘 미술 치료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치료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와 색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수는 빈 종이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편하게 그려보세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나무였습니다. 어린 시절 집 앞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거 참 좋은데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별로예요. 삐뚤빼뚤해요. 아니에요. 따뜻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림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나도 그림을 그렸구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7살 때 크레파스를 사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그림은 배불러서 그리는 거다. 그 후로 영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14살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일만 했습니다.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영수는 침대에 누워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아직 살아있는가? 대답이 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색연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꽃을 그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빨간 꽃이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8회를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라도 괜찮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저 하늘을 그려볼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일 또 그려야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뭘 그릴까?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창밖 하늘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늘을 칠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흰색으로 구름을 그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상하네. 그래도 내가 그렸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네요. 계속 그리세요. 점심을 먹고 또 그렸습니다. 밥그릇을 그렸습니다. 저녁 식사 때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에요? 영수는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만둘까? 하지만 방으로 돌아와 그림을 보니 또 그리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매일 그렸습니다. 그림이 쌓여갔습니다. 손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이 기억하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벽에 그림이 10장 넘게 붙었습니다. 룸메이트 김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 얼굴 그려줘요. 영수는 그려주었습니다. 이상한 그림이었습니다. 푸아, 좋아요. 놔주세요. 이런 그림도 좋다고 하네. 미술 치료 시간,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집에서도 그리셨어요? 정말 많이 그리셨네요. 심심해서요. 진심이 느껴져요. 계속 그리세요. 영수 씨는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라니요.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밤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했어. 평생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림 그리는 사람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그릴 것입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영수의 방벽은 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비를 그렸습니다. 회색 하늘과 빗줄기를 그렸습니다. 간호사 정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림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정 선생님은 어머니 얼굴 그림 앞에 멈췄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네, 오래전에요. 그리우셨나 봐요. 네. 이 그림들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겠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며칠 후 손주 민준이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다 뭐예요? 그림이야. 대박인데요? 되게 감성적이에요. 민주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일주일 후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SNS에 올렸어요. 사람들 반응이 대박이에요. 정말 감동적이다, 따뜻하다, 댓글 엄청 많아요. 영수는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다고 했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영수는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노을을 그렸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을 섞었습니다. 색깔이 말을 꺼내. 빨간색은 따뜻함을 말했습니다. 파란색은 고요함을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옮겼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노을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벽 가득한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었구나. 88회를 살았습니다. 이제야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도 그릴 것입니다. 색깔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그림은 50장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저는 봄 갤러리 관장 이수진입니다. 네. 선생님 그림을 SNS에서 봤습니다. 전시회를 열어보시겠습니까?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색연필로 그린 건데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선생님은 삶을 그리고 계십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시회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두려웠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이수진 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들 정우가 왔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주제는 내 인생이래.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그리는 거지. 좋네요, 아버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1달 동안 새 그림 10점을 그렸습니다. 어린 시절 집, 공장, 결혼식, 아이들, 아내. 모두 영수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수진 관장이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1달 후 전시회 열립니다. 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벽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겠구나.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대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화가가 되는구나. 88배.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정우와 민준이 왔습니다. 전시회 개막일이었습니다. 정우와 민준이 왔습니다. 영수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봄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진 관장이 맞았습니다. 먼저 전시장 보실래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얀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수의 그림이었습니다. 액자에 넣어져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무, 하늘, 어머니, 집,
영수의 인생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2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림 보고 울었어요. 저도 어머니께 연락드려야겠어요. 한 남자가 왔습니다. 저는 50살입니다. 늦은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용기 얻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왔습니다. 나는 82이에요. 나도 뭔가 하고 싶어졌어요. 늦지 않았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왔습니다. 영수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관람객이 나갔습니다. 영수는 다시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수진 관장이 왔습니다. 오늘 200명 넘게 왔어요. 방명록 읽어보실래요? 88세에 시작하신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겠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그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것이니까. 탁자를 열었습니다. 색연필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려야지. 침대에 누웠습니다. 고마워. 눈을 감았습니다. 88회를 살았습니다. 오늘 영수는 화가였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